네, 안녕하세요. 이번 유압 회로 실습에 대해서 1번 문제 대항 부분에 실습 영상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다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압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이거 비상 버튼이지만 뭐 따로 쓰진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그리고 릴레이, 그리고 위에는 타이머. 무늬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타이머는 또 다음 영상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뭐 카운터라든가 램프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합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공합을 연습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부터 또 중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압 회로드에 맞게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홈이 딱 있어요. 홈이 다 있기 때문에 누르면 다 프로파일에 들어갔다가 빼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합에 비해서 이 밸브 자체가 많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려고 하지 말고 또 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손이 다리 다치게 되면 다리가 발톱이 부서질 정도로 많이 무겁기도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꼭 두 손으로 꼭 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린더입니다. 공합 실린더와 달리 유압은 안에 유압이 들어있어요. 자체로 유압을 옮길 수 있는 유압 독동 실린더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리미트 스위치 있죠. NO, NC, NO 그리고 컴 이런 식이 다 되어 공합과 동일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ON과 OFF로 되어 있는데 얘는 즉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펌프가 있어요. 펌프의 전원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기 게이지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게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 주입이 되면 여기 세 군데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펌프에서 한쪽에 꽂으시면 이 세 포트를 이용을 해서 유압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배치를 시키고 아래와 같이 펌프에서 올라오는 호스를 아래쪽에 아무 데나 꽂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편하게 아래쪽에다가 꽂아 보겠습니다. 유압 호스는 다음과 같이 포트를 눌렀다 뺐다 하면서 빼고 놓고 빼고 뺄 때도 잡아당기고 뺄 수 있게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중에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이 릴리프 밸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 다음과 같이 밸브가 되어 있는데요. 릴리프 밸브는 우리가 펌프에서는 좀 더 우리 사용한 압력보다는 좀 높은 압력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적정 사용 압력은 이거보다 낮기 때문에 높게 되는 만큼을 다시 버림으로써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릴리프 밸브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릴리프 밸브의 사용 방법은 위에 안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P와 T가 나와 있습니다. P라는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T라는 부분은 우리가 오버되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T라는 것은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T는 탱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분이 탱크 포트예요. 포트에 꽂아 넣으면 그만큼 나가게 버리게 되면서 밑에 펌프로 탱크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보시기 때문에 이 포트의 위치도 잘 보셔서 꽂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트에 되어 있지만 이게 여기 외부에서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는 P가 위에 있고 T가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는 T가 위에 있고 P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는 어떻게 됐냐? 여기 가운데에 그리면 여기가 P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게 P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T자의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위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보시게 되면 펌프를 나오는 것을 여기서 나온다 했죠? 여기서 세 군데 나온다 했죠? 나오는 것을 여기다가 P, 여기 P예요. 꽂아주고 그 다음에 T를 다음과 같이 탱크에 꽂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40바 정도의 압력을 저희 넣고 싶어요. 40바 정도는 4메가파스칼 정도 될 수가 있는데 펌프를 한번 켜볼게요. 40이 맞춰지지만 만약에 30 보시면 40으로 되어 있죠. 낮춰보시면 밸브를 좀 낮추면 30, 또 낮추면 20. 그러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압력을 높이게 되면 아까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시 정리하게 되면 펌프에서는 40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40만큼에 대해서 압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릴리프 밸브를 가지고 이는 만약에 40 이상만이 나왔지만 얘가 40 이상이 나온 것을 버려줌으로써 나머지 두 개 포트에서는 이 앞에 릴리프 밸브로 통해졌던 압력만큼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이 두 포트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릴리프 밸브는 1차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라고 할 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유압에서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몸을 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본부터 먼저 압력 세팅을 잘 하신 다음에 꼭 다음 과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도면을 하기에 앞서 각각에 대해서 부속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밸브가 있었지만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예요? 양방향 밸브예요. 유량 제어 밸브예요. 이걸로 통해서 이쪽과 이쪽이 나가는 것을 이쪽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입니다. 유량 제어 밸브고요. 근데 이거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좀 다르죠? 여기는 체크 밸브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가 되겠고 이는 양방향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밸브의 그림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밸브 같은 경우는 체크 밸브가 되겠고요. 이 체크 밸브 똑같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여러 개를 한 번에 여러 개, 두 개 정도 이상을 꽂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T 커넥터로 통해서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 양쪽에다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겠고 얘는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복동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맨 처음에 도면을 봤을 때 뭐 물론 1번 도면에서는 복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단동인지 복동인지를 먼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이 안에 있는 그 밸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니까 지금 두 개는 둘 다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아래쪽에 P하고 T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밸브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P하고 T가 막혀있는 거예요. 초계선이 막혀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 중에서도 또 다음과 같이 위치수가 3개짜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러한 봉오처럼 스위치가 2개짜리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수가 몇 개인지 복동 솔레노이드인지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밸브의 그 형상적인 부분도 유로 형상도 잘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호스 연결적인 부분에서 많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문제 파악하기에도 만약에 이 부분은 다시 맞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꼭
잘 선택해서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압의 PLC 이 부분과 전원 스위치, 압력 조절, 즉 릴리프 밸브 방법,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그리고 밸브 아니면 커넥터라든가 유령 제어 밸브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도면을 통해 연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은 꼭 숙지하고 하셔야 되지, 만약에 이것을 잘 숙지 못한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말해봤자 뭐 4바 정도? 말하면 0.4메가파스칼 수준이지만 유압 같은 경우에는 40바, 거의 10배 정도의 압력이 돼요. 항상 순간 잘못했다가는 많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항상 조심을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로도를 보시게 되면 이 점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은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펌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펌프에 대한 모터라든가 모터 아니면 압력계 그 순수인데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위쪽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포트에서 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딱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빠져 있고 요 부분 나온 다음에 여기 압력계 있죠? 이 압력계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력계는 요거 그 다음에 뭔가요? 이게 릴리프 밸브죠. 맞죠? 릴리프 밸브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또 여기 또 포트에서 또 나가는 게 있죠. 이제 여기서 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빼서 나중에 이쪽에 있는 밸브를 넣어서 포트를 연결해 준다면 다음과 같은 포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도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항과 달리 유압은 안 움직여요. 손으로는 안 움직여요. 유압 안 걸려서.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대략적으로 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여기에 대한 로드를 잘 보고 판단해서 대략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야매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실린더에서 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트에서 나온 것이 왼쪽에 꽂아야 될까요? 오른쪽에 꽂아야 될까요? 전진하려면 이 나오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쭉 실린더를 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유압이 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유압 호스는 다음에 이쪽에 여기 오른쪽 편에 있기 때문에 길에 맞춰서 포트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꽂아준 다음에 전원을 켜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딱 맞아지겠죠. 이 위치가 맞는지 좀 체크한 다음에 내가 빼고 다시 끄겠습니다. 근데 다시 이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시 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짧아서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에 있는 것은 다시 밖으로 빼면 되겠죠. 이렇게 빼줘서 다시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딱 이 위치가 맞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공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왔다 갔다 그리면서 할 수 있겠지만 유압은 안에 유압이 다 차져 있고 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면을 볼게요. 그러면 위에 거 A 실린더와 리미트 스위치 1번, 2번은 완료가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딱 한 개만 되겠네요.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만 딱 세팅을 하면 유압 회로도는 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위치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개짜리 위치수를 가지고 있는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가운데에 어떤 형사로 위치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을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밸브 같은 경우는 복동에다가 3위치짜리에다가 있지만 P하고 T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 지금 밸브이고요. 이 밸브는 도면과 동일하게 지금 P하고 T가 초기 상태는 중간에 있는 중립 상태는 막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와 이제 유압복수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밸브를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PTAB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그라미는 PTAB 그림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꼽아내냐? 무조건 이 그림을 참고하되 꼽을 때는 P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P를 꼽고 싶으면 여기가 있지만 P는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T를 꼽고 싶다면 T가 원래는 그림상에서 여기에 있지만 T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를 꼽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부분을 잘 헷갈리지 않게 한다면 충분하게 회로도 연결할 때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나와서 여기 보시면 P에다가 꽂혀 있습니다. 한번 P에다가 꽂아 볼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P지만 영어로는 P가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T가 되는데 이 표시가 뭐냐면 탱크 표시, 탱크는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로 배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탱크를 보니까 T를 보니까 원래 여기에 되어 있는 밑에 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영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여기로 꽂는 거예요. 꽂아서 다음과 같이 탱크에 꽂아주면 P와 T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두 개가 있어요. 먼저 A를 보겠습니다. A는 위쪽에 원래는 그림상에서는 위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A는 또 어디 있어요? 영어로는 여기 있죠.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가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실린더의 왼쪽, 오른쪽? 왼쪽에 연결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A의 위치가 실린더 뒤쪽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꽂냐? 다음과 같이 요거 A 쪽에다가 꽂아주고요. 그럼 실린더 뒤쪽에다가 다음과 같이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쪽인데 이쪽은 영어로는 원래는 B예요. B는 여기에 있죠. 얘가 실린더 어디에 있어요? 앞쪽에 꽂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쪽 실린더 쪽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잘 꽂혔지만
만약에 여기 호수라든가 이쪽에 내에서 유압이 많이 걸려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다음과 같이 그 압을 뺄 수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 여기 넣어서 꽂아줍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압을 빼주면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 유압이 좀 빠지다 보면 좀 더 쉽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유압 회로도의 회로도 배치를 완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펌프에서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게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 릴리프 밸브에 연결을 하면서 40을 맞춰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의 여기 거리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뒤쪽에 꽂고 여기 요 뒤쪽에 앞쪽에 있는 것을 탱크로 꽂아서 앞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위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맞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꽂아서 그 배치에 맞게 꽂아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배치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 회로도를 해볼 거예요. 아마 공압보다는 좀 더 회로도가 간단하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회로도를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쭉 연결되면서 K1의 릴레이가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K1의 전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K1의 스위치가 N에서 NC로 바뀌면서 자기 유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K1이 눌러지면서 어떻게 돼요? Y1에 있는 스위치가 전원이 켜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1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왼쪽 편에 있는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이쪽으로 밀어지면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 전선이 여기 포트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유압이 흐르니까 실린더가 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누르게 된다면, 얘가 전진하게 된다면 리미트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될 거예요. 여기 누르게 된다면 다음에는 회로도에서 리미트 스위치가 NO가 NC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게 되면 쭉 연결되면서 K2가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K2 옆에 있는 자기 유지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K2가 있어요. 맞죠? K2가 있죠? K2가 있기 때문에 얘가 NC가 N으로 바뀌면서 K1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그럼 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복귀가 되면서 Y열에는 전원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2에 전원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전원이 눌러주면서 NO가 NC가 되면서 Y2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Y2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뒤쪽에서 공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후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에도 저기서 키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또 푸시 버튼 누르면 다시 전진할까요? 한번 도면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따가 다 완료하고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과연 다 끝났어요. 전진하고 후진 다시 했어요. 다시 푸시 버튼 다시 누르면 원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진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까요? 한번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한번.
보시게 되면 K2가 계속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Y2 계속 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Y1이 켜지면 어떻게 된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의기염이 떨어졌기 때문에 K1이 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K2의 전원을 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K2의 전원을 꺼줘야지 다시 여기가 붙어버릴 거고 얘는 꺼져버릴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여기 있는 푸시 버튼 2가 되는 거예요. 2를 누르게 되면 끊어지면서 K2의 전원이 꺼지면서 다시 복귀가 되고 Y2가 꺼지게 되고 여기 있는 선도 다시 연결되면서 푸시를 누르면 K1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 푸시 버튼 2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요 회로도를 도면을 토대로 한번 전기 회로도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각자 보시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거예요. 맨 위에는 24V의 빨간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여기가 원래 이게 파워 서플라이예요. 전원이 계속 점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이사이에 점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눌러서 연결이 잘 됐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24V에 들어가서 푸시 버튼 1번을 저 위에 거를 쓸게요. N5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미트 스위치 1이 되겠는데요. 리미트 스위치 1에서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NC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실린더가 눌러져 있습니다. 눌러져 있다면 얘는 반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연결해야 된다? N5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연결을 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N 노령이 다음에 공통주적 컴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은 여기서는 K2에 NC로 연결되어 있네요. 컴에 나와서 K2는 저는 두 번째 K2로 하겠습니다. K2에 NC 여기에서 꽂아주고 여기서 K2에서 나오는 것은 K1의 전원 파트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위쪽으로 전원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뭐랄까요? 마지막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된다면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많이 처음부터 한 번에 막 하려 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못할 것 같아요. 하나씩 한 줄 한 줄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줄은 이제 자기 유지가 되겠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4V에 올라와서 K1에 N5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기 유지 두 번째 줄 하고 있어요. N5 연결한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접점이 어떻게 있어요? 리미트 스위치에 1에 나오는 거 컴이나 또는 K2에 NC에 처음에 NC 들어가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 틀리면 만약에 자기 유지가 안 됩니다. 이때 무조건 여러분께서는 이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디에다 연결할 거냐? 리미트 스위치에 나오는 쪽 컴에다가 한번 제가 꽂아 볼게요. 이렇게 컴에다가 꽂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유지 끝!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4V에 들어가서 리미트 스위치
2에 있네요. 스위치 2인데 여기는 N5를 꽂아야 될까요? NC를 꽂아야 될까요? 도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N5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스위치 눌러져 있지 않죠? 그러면 말 그대로 똑같이 N5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4V에서 나와서 N5로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디에 가요? 푸시 버튼 2가 되겠습니다. 우리 1을 여기 썼으면 2는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어렵게 세 번째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 두 번째 거를 쓰셔야 된다. 두 번째 거에서 리미트 스위치 네, 푸시 버튼이 NO예요, NC예요? 도면에 NC죠. 우리 푸시 버튼은 N5로 연결했지만 푸시 버튼 2는 NC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컴에 나와서 푸시 버튼 2에 NC를 꽂아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뭘 연결되죠? K2에 전원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K2에 전원 플러스 연결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연결하면 한 줄 끝났어요, 벌써.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인 K2의 자기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K2의 N5를 꽂아주고요. K2 N5에서 또 어디로 꽂아야 될까요? 도면에 보시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에 나오는 곳 또는 푸시 버튼에 눌러주는 곳, 이 둘 중에 하나를 꽂아주면 되겠죠. 저는 여기다 한번 꽂아볼게요. K2의 N5에서 나오는 곳에서 푸시 버튼에 2에 들어가는 곳에 꽂아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여기도 꽂으면 안 됩니다. 이쪽에다가 꽂아주세요. 도면 그대로 꽂아야 돼요. 자기 유지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두 줄 남았습니다. 메뉴에 가서 24V에서 어떻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K1에 N5가 있습니다. K1에 N5를 한 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연결됐어요? Y1. 도면을 보시면 Y1은 왼쪽에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에너지 스위치예요. 전원 상태가 되겠죠. N을 나와서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이 플러스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마이너스 꽂아줘야겠죠.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마지막 뒷줄 해볼게요. 뭐 이제 다 느낌 아실 거예요. K2에 N5를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꽂아줄까요? Y2에 전원에 꽂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나와서 Y2에 전원 꽂아주고요.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마지막 마이너스를 연결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공개 문제 1번 문제에 대한 우리 유학 회로도 전기 회로도까지 완성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잘 숙지하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동영상을 잘 보고 꼭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몸을 겪어봐야지만 꼭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연습을 최소 2번 이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키는 방법은 먼저 스위치 켜주고요. 그 다음에 펌프를 켜줍니다. 다음까지 이루어지겠죠? 한번 푸시 버튼 눌러볼게요. 바로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 눌러볼게요. 어때요? 안 가죠? 왜? 이 K2에 전원이 들어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푸시 버튼 누르면 딱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1번 문제의 답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별거 아니게 되고 여러 현장에 나가서라도 쉽게 접목할 수 있고 응용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릴리 밸브를 잘 설정을 해라.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 위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잘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포트를 꽂을 때 물론 이 그림상에 있는 그림과 ABCD와 포트 꽂는 곳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다. 항상 솔레노이드 밸브를 잘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문제에 대한 전기 회로도, 공합 회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